자식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자식 이야기예요. 자식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식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 모양이냐는 이야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나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자식한테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자식이 남처럼 군다는 이야기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시는 분들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그런데 저는 상담사로서 그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해요. 듣기 좋은 말만 해드리는 게 진짜 도움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불편을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해되실 거예요. 몇 달 전에 상담을 오셨던 분이 계세요. 66이셨고 평생을 자식 셋을 키우는데 다 바치신 분이에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혼자 새 아이를 키우셨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고되셨을지 저는 감히 다 헤아리기도 어려워요. 먹고 싶은 것 참으시고 입고 싶은 것 참으시고 아프셔도 참으시면서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셨대요. 자식들 다 대학 보내고 다 결혼시키고 이제 좀 쉬실만도 한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제 자식들이 명절에도 잘 안 와요 라고요.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손주 보고 싶어서 연락하면 애들 스케줄이 어떻다는 답장이 온다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서럽게 오셨는지 저도 같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내 인생을 다 줬는데 왜 자식들이 나한테 이러냐고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팠던 건 그 다음 말씀이었어요. 사실 남자친구가 한 분 계셨대요. 나이 들어서 만난 분인데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도 슬슬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 멀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식도 남자도 다 곁을 떠난 거예요. 그분은 왜 자기한테는 이런 일만 생기냐고, 자기가 뭘 잘못한 거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참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생각했어요. 사실 그분이 뭘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요. 자식은 처음부터 손님이었다는 걸요. 이 말이 지금 너무 차갑게 들리실 수 있어요. 무슨 자식이 손님이냐고.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손님이냐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자식을 손님으로 대할 줄 아는 게 오히려 자식을 가장 오래 곁에 두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60대 이후에 좋은 인연을 만나고 남자한테도 사랑받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도요. 오늘 들을 이야기가 3가지예요. 듣다 보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나 얘기다 하고 뜨끔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뜨끔함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이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식은 처음부터 손님이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불편하게 들리는지 알아요. 내가 낳고 내가 키우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뒷바라지한 자식이 손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손님이라는 게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손님은 오히려 더 정성껏 맞이하는 존재잖아요. 다만 손님은 결국 떠나요. 그게 손님이에요. 아무리 좋은 손님도, 아무리 반가운 손님도 언젠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손님으로 키워놓고 떠날 때가 되면 왜 가냐고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는 손이 자식을 힘들게 하고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자식을 그냥 남처럼 대하라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자식을 손님처럼 대한다는 게 자식을 차갑게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좋은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세요? 깨끗하게 집을 정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편안하게 쉬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손님이 떠날 때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요. 잘 가, 또 와 하고 편안하게 보내잖아요. 그게 자식을 손님처럼 대한다는 의미예요. 올 때는 반갑게 맞이하고 갈 때는 편안하게 보내는 것, 그게 전부예요. 제가 상담하셨던 분 중에 63이신 분이 계셨어요. 아들 하나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키우신 분이에요.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그게 며느리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 간 거라고요.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가고 아들이 바쁘다고 해도 그냥 가시고 명절이 아니어도 음식을 해서 가져가시고 아들 곁에 있으려고 더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아들이 전화를 잘 안 받기 시작했어요. 찾아가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나중엔 며느리가 직접 연락을 줄여달라는 말을 했대요. 그분은 그게 너무 억울하고 서러우셨던 거예요. 나는 자식이 좋아서 한 건데, 나는 자식 곁에 있고 싶어서 한 건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혹시 아드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라고요. 자식은 이미 자기 집으로 돌아간 손님이에요. 자기 가정이 생겼고, 자기 삶이 생겼고,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 공간으로 계속 따라 들어오려고 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처음엔 반가워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자기 삶이 침범당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 느낌이 드는 순간 자식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어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공간을 지키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자식이 나를 버린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먼저 자식의 경계를 넘었던 건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자식 곁에 있고 싶어서 더 다가갔더니 자식이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한 행동이 오히려 자식을 밀어내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식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 자기 공간이 침범당한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자식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남자도 그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을 지키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고 싶어지고 그걸 침범하는 사람 곁에서는 본능적으로 멀어지려 해요. 자식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오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자식한테 모든 걸 쏟아부은 여자는 자식한테 그만큼을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자식도 이만큼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당연한 마음이에요. 내가 희생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자식은 그 기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대부분은 몰라요. 엄마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참았는지. 자식은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냥 원래 엄마는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대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이 되고 그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성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자식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여자는 남자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식한테 했던 것처럼 남자한테도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확인하고 남자가 어딜 가는지 뭘 하는지 다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식한테 그랬던 것처럼 남자한테도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돼요. 처음엔 남자가 그 관심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관심이 부담으로 바뀌고 그 기대가 압박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자식한테도 남자한테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순간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소유당하는 걸 본능적으로 거부하거든요.
자식도, 남자도, 사람인 이상 다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자식을 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돌아갈 집에 있다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자식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해도, 자식이 명절에 못 와도, 자식이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도 그게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요. 손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식이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내가 그 자식을 잘 키워냈다는 증거예요. 내 품에서 잘 자라서 이제 스스로 날아간 거예요. 그게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 자식이 잘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뿌듯함을 느끼는 엄마한테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돌아오고 싶어 해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그냥 보고 싶어서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손님은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또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붙잡을수록 더 빨리 떠나고 편안하게 보낼수록 더 자주 돌아오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자식도, 남자도 결국 다 똑같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식한테 매달릴수록 자식이 멀어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식이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거 아니냐고요.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게 왜 문제냐고요. 맞아요. 그 마음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식이 보고 싶고 자식 잘 되길 바라고 자식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뭐가 나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 마음이 아무리 순수해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나와요.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자식한테 가장 많이 해준 분들이 자식한테 가장 많이 서운해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식한테 덜 매달리고 자기 삶을 사셨던 분들은 오히려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이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해줄수록 더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한테는 누구나 심리적인 공간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여유롭게 유지될 때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고 그 공간이 침범당한다고 느낄 때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된 자식한테는 이미 자기만의 심리적 공간이 있어요. 자기 가정이 생기고 자기 일이 생기고 자기만의 삶이 생긴 거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 크게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자식은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기 시작해요. 그 숨막힘이 쌓이면 연락을 줄이게 되고 만남을 피하게 되고 결국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매달린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했다가 상처를 드릴까봐, 엄마가 서운해하실까봐, 못된 자식 소리를 들을까봐. 그래서 그냥 참는 거예요. 근데 참는 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터지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터지면 큰 싸움이 나고 포기하면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엄마는 자식이 왜 갑자기 일어나 싶은데 자식 입장에서는 갑자기가 아닌 거예요. 오랫동안 쌓아온 거예요. 그 간극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실지 저는 상담을 하면서 그 고통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식한테 매달리는 분들한테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자식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딸이 어떻고 손주가 어떻고 대화의 시작도 자식이고 대화의 끝도 자식이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식이 삶의 전부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어떨까요? 처음엔 들어줘요. 두 번째도 들어줘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자식 이야기만 한다는 게 반복되면 슬슬
이 사람이랑 만나는 게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자기 이야기는 없고 자식 이야기만 있는 사람, 자기 삶은 없고 자식의 삶만 있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무거워지고 왠지 모르게 답답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고 만남이 줄고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성관계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요. 제가 상담하면서 남성분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나이 든 여자를 만났을 때 가장 빨리 마음이 식는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해요. 만날 때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만 한다고요. 처음엔 가정적인 분이구나 싶어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자한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 여자한테 중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자식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인가 하고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설렘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자식한테 매달리는 여자는 남자한테도 매달려요. 자식한테 기대는 여자는 남자한테도 기대요. 자식한테서 채우지 못한 외로움을 남자한테서 채우려고 해요. 그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 남자도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있지만 자기 삶도 있는 여자,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한테 매달리지 않는 여자, 만나면 자식 이야기도 하지만 자기 이야기도 있고 요즘 관심 있는 것도 있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여자, 그 여자 옆에 있으면 어때요? 왠지 더 대화가 풍요롭고 왠지 더 함께 있고 싶고 왠지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자기 삶이 있는 사람한테서는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살아있는 에너지,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매력이에요. 그게 귀티이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지금 당장 자식한테 연락하는 횟수를 한 번만 줄여보세요. 오늘 2번 하려고 했으면 한 번만 하세요. 자식이 연락 안 한다고 먼저 연락하려는 손을 한 번만 참아보세요. 자식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자식한테 쏟는 대신 나한테 쏟아보세요.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내가 뭘 먹고 싶었는지, 내가 어디를 가고 싶었는지, 그렇게 나를 채우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자식한테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작아져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내가 매달리지 않기 시작하면 자식이 먼저 연락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말이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어요. 자식도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나와 함께하면 더 좋아지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해요. 자식도 그래요. 남자도 그래요. 매달리지 않는 여자, 자기 삶이 있는 여자, 자식도 남자도 그런 여자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식이 떠난 자리를 내 삶으로 채우는 여자가 결국 이깁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자식이 독립하고 나서 혹은 자식들이 다 결혼하고 나서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계세요?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한동안 말씀을 못 하세요.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TV 보다가 잠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신 연락 기다리다가 하루가 다 간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대답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그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나쁜 분들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평생을 자식 중심으로 사셨기 때문에 자식이 떠난 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뒤로 밀어요. 하고 싶었던 것들, 가고 싶었던 곳들, 되고 싶었던 모습들, 자식이 어리니까 나중에, 자식이 학교 들어가면, 자식이 결혼하면 그때 하자고 계속 미뤄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자식이 다 크고 나면 그 나중이 왔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오래 미뤄왔던 탓에 내가 뭘 좋아했는지조차 잊어버린 분들도 계세요. 그 막막함이 얼마나 클지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식이 떠난 그 자리, 그게 사실은 비극이 아니에요. 그게 내 삶이 다시 시작되는 신호예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던 내가 이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몰라요. 누군가한테는 그게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평생을 자식 중심으로 사셨던 분들한테는 그게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고 심지어 죄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자식 걱정은 안 하고 나만 생각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어요. 충분히 되어요. 아니, 그렇게 하셔야 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64신 분인데 자식 둘을 다 결혼시키고 나서 한동안 심한 우울감을 겪으셨대요. 집이 너무 조용하고 할 일이 없고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내가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는데 자식 낳고 나서 한 번도 못 그렸구나 하고요.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에 수채화 수업을 등록하셨대요.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가셨는데 막상 붓을 잡는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더래요. 내가 이걸 좋아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요. 그렇게 시작한 그림이 1년이 지나면서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수업에서 만난 분들이랑 친해지고 같이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주말엔 야외에 나가서 풍경을 스케치하고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짧다고 느끼기 시작하셨대요. 예전엔 자식 연락 기다리면서 하루가 길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기하게도 내가 바빠지니까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라고요. 엄마가 뭘 하고 지냈는지 궁금해하고 그림 그린 거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주말에 같이 전시회 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래요. 매달렸을 때는 멀어지던 자식이 내 삶을 찾고 나니까 오히려 먼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은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에너지, 뭔가를 하고 있는 에너지, 자기말 세계가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지는 게 사람 본능이에요. 반대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 연락만 기다리는 사람, 하루 종일 자식 생각만 하는 사람한테서는 그 무거운 에너지가 느껴져요. 자식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전화했을 때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 자식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엄마가 뭔가 바쁘게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오히려 더 보고 싶어지고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성관계에서는 정말 극적으로 나타나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60대 이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분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자기 삶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식 이야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다. 요즘 이런 데를 다녔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들이 남자 눈에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자기 삶이 충만한 여자,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여자. 그 여자 옆에 있으면 나도 뭔가 더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반면에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자식한테 서운한 이야기가 전부인 여자한테는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무겁다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이 여자랑 함께하면 내가 이 여자의 외로움을 채워줘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드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 설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사는 여자는 달라 보여요. 눈빛이 달라요.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이 전부인 사람이랑 요즘 배우고 있는 게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랑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다른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그 에너지가 매력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빛나는 여자들한테는 전부 그게 있어요. 자식이 있어도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자식이 떠났어도 무너지지 않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힘. 그 힘이 귀티가 되고, 그 힘이 매력이 되고, 그 힘이 결국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거창한 걸 시작하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해보세요. 내가 예전에 좋아했는데 자식 키우면서 못했던 게 뭔지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게 뭐든 좋아요. 노래가 좋았던 분이면 노래교실을 가보시고, 걷는 게 좋았던 분이면 동네 산책길을 찾아보시고, 글 쓰는 게 좋았던 분이면 일기를 한 줄이라도 써보세요. 그 하나가 시작이에요. 그 하나가 내 삶을 다시 찾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신기하게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식도 달라 보이고, 내가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자식이 떠난 자리는 빈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채울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내 삶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순간, 자식도, 남자도,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그 자리로 찾아오기 시작해요. 자식한테 희생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이미 말씀을 드리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실제로 희생했는데 사실인 걸 말하는 게 왜 문제냐고요. 맞아요. 희생하셨어요. 정말로 희생하셨어요. 먹고 싶은 것 참으시고, 입고 싶은 것 참으시고, 자고 싶을 때 못 주무시면서 자식 키우신 거 사실이에요. 그 세월이 얼마나 고되셨는지 저는 알아요. 그런데 그 희생이 진짜라는 게 그 희생을 자식한테 말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자식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엄마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말이 제일 힘들어요 라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게 왜 힘드냐고요. 그런데 자식들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식 마음속에 죄책감이 쌓인다는 걸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가 더 행복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내가 엄마한테 짐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 그 죄책감이 자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책감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죄책감을 주는 사람 곁에서 멀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게 아니까, 엄마한테 전화하면 또 그 말 나올까봐 연락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랑해서 키웠는데 그 사랑이 결국 자식을 밀어내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가진 힘이 있어요.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대화의 구도가 바뀌어요. 내가 너한테 해줘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해줘야 한다는 구도가 생기는 거예요. 말로 직접 그렇게 하지 않아도 희생했다는 말 자체가 그 무게를 만들어내요. 그 무게를 느끼는 순간 자식은 엄마를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만나게 돼요. 명절에 찾아오는 게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가면 또 희생 이야기 나올까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의무감으로 하는 효도가 얼마나 공허한지, 그리고 그걸 받는 엄마 입장에서도 얼마나 공허한지 저는 상담을 하면서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럼 희생한 게 억울하지 않냐고요? 억울하죠. 충분히 억울할 수 있어요. 그 억울한 감정은 느끼셔도 돼요. 근데 그 억울함을 자식한테 풀면 안 돼요. 왜냐면 자식은 태어나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자식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을 낳기로 선택한 건 나예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기로 선택한 것도 나예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식한테 돌리는 순간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식과의 관계를 진짜로 살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성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남자한테도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 말이 고마움이 아니라 부채감으로 느껴지거든요. 내가 이 여자한테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이요. 그 빚진 느낌이 드는 관계에서는 사랑이 자라기가 어려워요. 사랑은 자유로운 데서 자라거든요. 해줬으니까 받아야 한다는 구도가
생기는 순간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식 관계도 남자 관계도 거래가 된 관계는 오래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희생했다는 말 대신 다른 말을 해보세요.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했어. 네 덕분에 내가 더 강해졌어. 네가 잘 크는 걸 보는 게 내 낙이었어. 같은 세월, 같은 고생인데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자식, 마음의 죄책감이 아니라 따뜻함이 생겨요.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행복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자식을 다시 엄마한테로 이끄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보고 싶어서 오게 만드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말을 거두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달라진 모습이 남자 눈에도 주변 사람들 눈에도 훨씬 더 당당하고 훨씬 더 품격 있는 여자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희생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자식은 다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말하지 않는 희생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오래 자식 마음에 남아요. 오늘 드린 말씀이 많이 불편하셨던 분들 계세요. 그럼 잘 들으신 거예요? 자식은 손님이에요. 매달릴수록 멀어지고 보내줄수록 돌아와요. 내 삶을 채울수록 자식도 남자도 먼저 다가와요. 희생했다는 말은 거두세요. 말하지 않아도 자식은 다 알아요. 오늘 네 가지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요. 오늘 자식한테 하려던 연락 한 번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나한테 뭔가 해주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저는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